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조선에는 전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주변 나라들과 다시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나라는 어디였죠? 한반도가 있으면 주변 나라, 북쪽에 청나라와 이 아래쪽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매년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보냈어요. 또 일본이 다시 교류를 요청하자 일본에 통신사를 보냅니다. 통신사를 보내어 우리나라의 발전된 문화와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밑에 그림을 같이 볼까요? 이 그림은 조선이 청나라에 보냈던 연행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길 한가운데에 조선의 연행사가 청나라에 방문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일부 학자들은 당시의 학문이 유교였겠죠?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등장한 학문이 실학입니다. 실학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학, 유교를 바탕으로 한 유학은 우리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하지 마라, 예절 바르게 지내라, 효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게 뭔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합니다. 실학은 현실 할 때 실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해서 실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실학자들은 다양한 문화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실학자 중에는 농업을 중시한 학자, 상공업, 농업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방법이고요. 상공업은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며, 공업,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한 학자, 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 등이 있었고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학자들의 주장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한다. 새로 농사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실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주장한 거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업과 상업을 장려해야 한다.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교류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실학자들은 관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죠. 관리는 백성을 위해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는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한다, 뭐 이런 말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관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실학자들은 백성 중심, 백성들을 위해서 관리들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은 우리의 것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땅과 강을, 산과 들을 연구해야만 우리가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요. 청의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나라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효종이 북벌 정책을 펼쳤던 거 기억나나요? 북쪽을 정벌하자는 북벌 정책을 펼쳤어요. 그 말은 청나라와 전쟁하자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실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비록 전쟁을 했지만 대신
그 나라에서 배울 것들은 배워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실학자들의 주장 알겠나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실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앞장에 나왔던 실학자들의 주장을 5가지가 있네요. 이것을 학습장에 적어오면 되겠습니다. 사회학습장에 실학자들의 주장 5가지를 적어오는 것이 바로 과제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